안녕하세요. 오늘 성생활에는 은퇴가 없다라는 시간에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나이를 잊게 하는 노익장애 부부 생활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랑 같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굉장히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어르신들하고 같이 하는 성과 관련된 프로그램, 성교육하고 그다음에 거기다 덧붙여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복지관에 복지사 선생님이 전화를 받고 엄청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기획을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교육과 더불어서 프로그램에 참가하셨던 분들의 궁금증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눠주고 풀어주는 이런 상담과 같은 두 가지를 같이 섞은 프로그램을 이제 처음 진행을 해보면서 과연 이것이 잘 될까 정말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이제 하고 거기에 참가하셨던 분들한테 그 상담의 시간을 알려드렸을 때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굉장히 수줍어하시면서 그때 이제 부부가 참석을 같이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하고 할 적에는 굉장히 재밌게 잘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 진행할 때 유난히 굉장히 밝고 긍정적이고 하셨던 부부가 찾아오시는데 찾아오셔서 들어오실 때 이렇게 똑똑하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요. 문을 이렇게 조금 열어보시고 아주 이렇게 이 눈치를 보시면서 아주 수줍은 얼굴로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을 진행하면서 그분들을 봤었을 때 어떤 문제점을 이렇게 발견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의아한 생각을 하면서 반갑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께 어떤 것 때문에 오셨는가 하고 여쭤보셨어요. 뭐가 궁금하시냐고. 보통 이제 저희들이 상담을 할 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보통 상담을 할 땐 이야기하지만 어르신들과 같이 이야기할 때는 뭐가 궁금하세요?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그 두 분이 말씀하시기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니요, 그냥 궁금하고 선생님이 어떤가 보러 왔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냥 놀러 왔어요 라는 식으로 처음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이분들은요 여자분은 이렇게 체구가 조금 작으셨고요, 그리고 외모가 그렇게 예쁘신 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활기찬 느낌이, 에너지가 아주 많으신 이런 느낌이었고요. 남자분은 굉장히 밝은 이런 분이셨는데 왜 제가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인상이 깊었냐 하면 남자분은 귀가 조금 어두우셨어요. 그래서 청각에 조금 문제가 어떻게 노화가 오셔가지고 청각에 문제가 조금 있어서 생활하는데 조금 불편하실 정도의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주 밝은 표정과 그다음에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하고 할 때도 굉장히 밝은 모습들을 보이시면서 같이 프로그램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었던 분이거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굉장히 그런 것들이 밝게 만드는 이런 힘이 있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이 들어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지나가다가 궁금해서 그냥 놀러 온 것처럼 얘기하셨지만 실제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84세고 나는 82세예요 하면서 먼저 말문을 여신 거는 아내분이 먼저 말문을 여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귀가 조금 어두운 것을 빼면 남편이 건강하고요. 저도 그렇고요. 남편 연금하고요. 모아놓은 재산으로 크게 넉넉하진 않지만 저희 밥 먹고 사는 거는 큰 걱정 없어요. 그리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잘 지내고 있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선생님. 그러시면서 말문을 여시는 게 우리 나이에 성관계는 얼마나 자주 하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인가요? 이러면서 이렇게 묻혀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세에 80대의 성관계는 과연 몇 번을 하는 것이 정상인가 하는 게 그분이 궁금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아, 왜요? 그게 왜 궁금하세요? 라고 여쭤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보통은 제가 주위에서 보면 나이를 먹으면 부부간의 관계가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조금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비정상이 아닌가 해서 걱정이 돼요. 자꾸 하니까 더 하게 되고요. 하고 나면 기분도 좋거든요. 이거 제가 이상한 건가요? 저희 부부 좀 이상하게 비정상인가요? 라고 하는 게 궁금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궁금증을 누구한테 툭 터놓고 이야기하고 이게 비정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받고 싶어 하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하는 아내 뒤편에서요, 남편이 이렇게 수줍게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남편분께서도 같은 생각이세요? 라고 하고 제가 여쭤보니까, 남편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젊은 여자 선생님 앞이라 민망해요. 그런데요, 젊을 때보다 지금의 아내가 훨씬 더 이쁘고 매력적이에요. 관계한 후에요, 더 사랑스럽고 행복해요. 그런데 이래도 괜찮은 건지 사실은 좀 걱정이 돼요. 은퇴하기 전에는 저희 한 달에 한두 번도 겨우 했었던데 사실은 요즘은 한 10번 정도 하는 것 같거든요, 한 달에. 너무 많은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요. 몇 번을 하는다라고 하는 이런 법칙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하고 나누는 것도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각 부부, 그다음에 각 커플에 따라서 얼만큼 두 분이 관계를 통해서 성관계라고 하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얼만큼 하나 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게 몇 번이냐 얼마나 길게 하냐 하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는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두 분 다 이게 굉장히 만족하신 것 같은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엄청 편안해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몇 번이 정상인가요?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는 얼굴이 살짝 이렇게 걱정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정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그 다음에는 제가 궁금했답니다. 뭐가 궁금했냐면요. 혹시 즐거우시기는 하나 힘이 드시진 않으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흔하지 않은 케이스거든요. 이렇게 80대에 한 달에 10번 정도는 사실은 신혼부부들도 하기 어려운 이런 케이스여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혹시 잘 인지하고 계시지는 못하지만 건강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 어떻게 정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상황이 그대로인가?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힘이 드시진 않으세요? 그랬더니 남편분께서 이제 괜찮다라고, 정상이라고,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밤에는 관계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아침에 푹 자고 아침 간단하게 먹고 그리고 다시 이불로 들어가요. 아내한테 물어본 적은 없지만 아내도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자연스럽게 그렇게 합니다. 그러고는 같이 나와서 점심 맛있게 먹고 그러고는 복지관 온답니다. 아니면 산책을 가던가요. 그러다 보니 거의 같이 붙어 있게 되더라고요. 저는 지금이 참 좋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굉장히 흐뭇한 이런 표정을 지으시면서 아내를 쓱 쳐다보시는데 그 표정이 너무 편안하고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내분을 이렇게 쳐다보니 아내분 하시는 말씀이요. 나도 지금이 좋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행이라고. 지금처럼 계속 여러분 두 분이 행복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드렸어요. 성관계 원하실 때 아내가 원하는지 어떻게 아세요? 아까 직접 물어보지는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라고 하고 질문을 드렸더니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요. 아내를요, 이렇게 쳐다보고 눈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가끔은 아내가 먼저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애매할 때도 있어요. 잘못 짚을 때도 있고요. 그럼 머쓱해서 웃고 그냥 지나가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분이 옆에서 맞아요. 민망할 때도 있고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기도 해요. 근데요, 선생님 혹시 이러지 않을 좋은 방법이 있나요? 하고 이렇게 여쭤보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모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자연스럽게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서로 쳐다보고 그냥 아는 거. 근데 사실 그게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냐면, 두 분께서 어떤 규칙을 정해놓고 서로를 의사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글쎄요, 그런 거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접으로 이렇게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오늘 시간이 뒷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소통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반가워하시면서 아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해봅시다 하고 남편분한테 말씀을 하니까 남편분도 그럽시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덕분에 걱정을 덜었어요 하시면서 굉장히 반가워 하시면서 두 분이 손을 꼭 잡고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례를 보면 사실은 사례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사례도 아니고 복잡한 사례도 아닙니다. 두 분이 같이 관계를 가지시면서 나이 드시면서 관계의 횟수가 조금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념으로 생각해 보기에 이게 좀 비정상이 아닐까? 이런 일이 이렇게 해도 될까? 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이야기하는, 하고 싶어하는, 받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정상이라고 확인을 받고 나서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례를 접하고 나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과연 우리는 부부 생활이라고 하는, 아니면 성관계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성생활이 도대체 어디까지지? 이 성생활을 잘 하려면 그럼 우리는 어떤 것들을 좀 알아야 되지? 이런 생각들.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교육을 같이 하고 상담을 같이 하다 보니까 혹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전달을 해드려야 되지? 그리고 이런 방법들이 많이 오픈해서 이렇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아니다 보니,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민망하지 않게 우리가 열어놓고 같이 논의하고 이야기하면서 더 좋은 방법들을 좀 찾아가 보고, 그래서 생애 마지막 단계인 이 노년기를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더 의미 있고 이렇게 지낼 수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케이스를 보면서, 이 어르신들의 이 사례를 보면서 사실 세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노년기에 모두가 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 노년기에는 성관계를 도대체 몇 번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횟수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두 번째는 노년기의 성관계에 대해서 남자 여자는 생각의 차이가, 어떤 생각의 차이가 있을까? 또 몸의 차이는 어떤 게 있을까? 사실 성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주로 성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로 신체적인 부분에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생활 하면 서로 스킨십하고 뭐 뽀뽀, 만지고 뽀뽀하고 성관계하고 하는 이런 것만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지 않는 게 원래 사랑하는 것들을 표현하는 게 바로 성생활인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은 도대체 우리가 왜 갖고 있는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념, 생각에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늘상 원인이 있고 배경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성은 신체적인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강하고 또 나아가서는 어떤 부분도 있냐면 사회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이 두 분이 굉장히 좋은 관계를 가지시면서 시간을 잘 보내고 있으시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 하는 거가 되게 머릿속에 많이 자리 잡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 개념, 관념적인 거, 사회적인 부분도 있고, 영적인 부분도 있고 하는 것들이 다 이렇게 같이 합쳐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 단안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남녀의 차이가 어떤 차이들이 있는가, 도대체 그 차이는 어디서부터 이렇게 오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알아보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면 이렇게 복잡하기도 하고 한 이런 부분이라면 소통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성에 대해서 성생활하면서 소통을 하는가? 저희가 보통 많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의사소통인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인간관계가 좁아지면서 훨씬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하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은 소통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이렇게 소통에 관한 부분이라고, 즉 성의사소통이라고 그러죠. 성생활을 하는데도 소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이 필요한 소통이 과연 어떻게 하는가, 아니면 기술적인 방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과연 이게 소통이 필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 이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노년기에 성관계의 횟수는 얼마나 하는 것이 정상인가, 아니면 얼마나 하는 것이 일반적인가, 이런 것들을 여쭤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굉장히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노년기에 성상담을 하시는 어르신들의 내용이나 청소년기에 갖고 있는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해서 궁금하고 아니면은 문제점 이런 거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성이라는 게 연령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원래 갖고 있는 궁금증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다, 이런 것들이 거의 같은 선상에 놓여 있다고 보면 됩니다. 즉 청소년기의 성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성입니다. 청소년기에는 성이 성생활이나 아니면 성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교육도 하고 관심도 많고 합니다만,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노년기가 됐을 적에는 과연 노년기의 성은 해도 되는 건가? 아니면은 하나? 안 하는 거 아닌가? 나이 먹은 노인이 무슨 성인가? 이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하거든요.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하고 같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이제 경영학에 관한 이런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학생들한테 제가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는가 하면은요. 혹시 여러분들은 50대, 60대에도 성관계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아이들한테 질문을 하니까요. 손을 들어보라고. 한다라는 거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고 안 한다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이야기를 하니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물론 저는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한 30-40명 되는 학생들한테 그냥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한 40% 정도는 성생활을 한다, 성관계를 한다라고 대답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살짝 바꿔서 또 한 번 물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성관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이때의 대답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대답들을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사실 물어보면서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런데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부모님은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는 그 이야기하는 학생이 70%가 넘었습니다. 대부분 우리 부모님은 성관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학생 정도 되면은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는 한 30살에서 50대 중반, 중후반부터 이제 뭐 둘째나 셋째가 되면은 60대가 넘어가는 이런 대부분 연배가 대충 그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요즘은 이제 조금 더 전체적으로 뒤로 연령이 뒤쪽으로 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성관계를 한다는 거는 우리 부모님은 안 하는데 우리 부모님이 아닌 다른 그 나이 또래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약간 이율배반적인 이런 생각들, 이런 관념들이 그 안에 젊은 청년들한테도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제가 신기해하면서 그러냐고,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사실 성은요, 공식적으로 이렇게 성에 대해서 툭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 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은 아직도 이렇게 사적인, 공적인 영역이 아니라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툭 터놓고 이렇게 오픈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더군다나 가족 안에서 부모가 성관계를 하고 성생활을 한다는 부분에 대한 이해, 이런 게 거의 없는 거죠. 그런 다른 관념들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년기에 있는 성관계는요, 노년기가 아니라 모든 커플들의, 아니면 모든 부부들의, 모든 배우자들에 대해서는 부부의 굉장히 고유한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몇 번을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그 성관계를 하면서 어떤 마음들의 얼마만큼의 충족이 됐는가, 그들이 얼마만큼 이 관계의 질이 높아졌는가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셨겠지만 때론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정말 바람둥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래서 카사노바 같이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여러 여자를 만나려고 다니는 멋진 남성분. 이게 멋지다는 표현이 어디까지가 긍정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저는 그렇게 멋지다는 생각은 잘 하지 않습니다만 여하튼 이렇게 여러 성관계 파트너들을 이렇게 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그래서 나는 몇 사람이랑 해봤어, 나는 몇 번을 해봤어 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막 드러내고 그것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여러 사람이랑 하고 해서 나는 되게 잘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여러 분하고 관계를 맺으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어떤 분은 딱 하룻밤 딱 한 사람하고 관계를 갖고 그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리고 그것이 이 둘 사이에 있는 아주 중요한 약속이어서 평생을 수절하거나 혼자서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절은 여자만 하는 게 아니라 남성도 합니다. 물론 숫자가 적어서 그렇죠. 사실은 관계의 질이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만큼 더 단단하고 관계가 잘 맺어지는가 하는 것에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여성들한테는 몇 번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그 시간 동안 온전히 둘이 하나가 됐느냐. 이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몸이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충족되는 욕구가 같이 딱 맞아떨어지는
같은 오르가즘에 오르는 시간이 같아서 딱 맞는 이렇게 신체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거와 더불어서 내 배우자가 나를 얼마나 존중하고 얼마나 중요한 사람으로 대하는가 하는 것들을 확인해서 아, 당신은 나를 당신 스스로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군요. 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이거는 몇 번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근데 저희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렇게 횟수나 아니면 뭐 여러 사람이랑 했는가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막 더 드러내놓고 얘기도 하고 뭔가 막 하지만 요 질에 관한 부분 남녀가 만나서 둘이 하나 되는 이 과정 이 둘이 하나 됐기 때문에 그 하나됨이 영원하고 싶은 부분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중요해서 다른 어느 누구한테도 양보하고 싶지 않은 이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존재하고 있다는 것들을 저희는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성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요 여성분보다 남성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이 훨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성에 대해서. 뭐 그런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남성들이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데는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더 쉬워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왜 성관계에 이렇게 집착을 하는지 혹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남자분들은 왜 몇 번을 했는가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여러 여자랑 했는가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성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가 사회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신체적으로도 별로 그런 것들을 많이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남자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집착을 하시거든요. 특히 노년기에는 성관계를 성생활을 해야만 내가 건강에 좋아 라고 하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계세요. 이런 것들은 바로 뭐에 기초를 하느냐 하면 남자들이 갖고 있는 남자다움이죠. 내가 남자야. 남자한테 있는 성은 뭔가 정복한 것 같은 상대를 정복한 것 같은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남성다움에 기초를 하는 거죠. 내가 성관계를 가진 사람은 그 상대방의 내 배우자는 아니면 상대 파트너는 뭐예요? 내가 정복한 거야. 사실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유로 갖고 있는 남자다움, 여자다움 있죠. 남자는 뭔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고 여성은 뭔가 소극적으로 해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에 기초를 하다 보니 남자분들은 더 이렇게 횟수에 집착하고 하는 이런 경향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년기의 성관계, 노년기가 아니어도 그래요. 남녀가 갖고 있는 성관계의 의미는 사실은 남성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미보다는 행위에 관심이 많은 거에 비해서 여성은 의미가 중요합니다. 가치가 중요합니다. 여러 번이 아니라 한 번이어도 어떻게 해요? 그 시간이 그 행위가 온전히 어떻게 해요? 너하고 나 둘이 하나가 되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느끼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충분히 전달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체적이고 심리적이고 사회적이고 이렇게 굉장히 복합적인 이런 행위라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이고 신체적이고 사회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남자분들은 쉽게 이렇게 성관계를 하는 거가 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막 고심하지 않는 것에 비해서 여성분들은 사실은 그 성관계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가 올라오기까지 이 주위의 환경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아주 편안하고 걱정이 없고 그다음에 이 사람하고 충분히 시간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주위 환경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잘 몸이 그만큼 이게 따라주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배려, 이해, 다름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알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이고 신체적이고 사회적인 총체적인 것들만 좀 생각해 하기
그래서 이제 신체적인 부분만 좀 생각하지 않기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노년기의 성관계에 대한 남녀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제 문화적인 부분에서 보면 남성들은 되게 적극적이십니다. 여성들은 굉장히 소극적이죠. 한번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대부분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다 대부분 결혼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 상태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성관계를 한 번쯤은 다 경험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혹시 결혼을 했다면 결혼 생활을 하면서 혹시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나 오늘 밤은 있잖아. 너무너무 내가 불타. 그러니 오늘 밤에는 성관계를 좀 해봅시다. 라는 질문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남자분들은 종종 아내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남편들은 오늘 내가 뭐 하고 싶다고 하는 것들을 표현을 하십니다만 아내들은 전혀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여자들은 불타는 날이 평생 살면서 하루도 없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사회적으로 여성들은 내가 갖고 있는 욕구를 드러냈을 때 긍정적인 반응을 사회에서부터 받기보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받는 경우가 어려서부터 몸으로 주위 환경에서 배웠습니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오랜 세월 동안 드러내지 않으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오늘 불타는 날인지 욕구가 있는 날인지 아닌지 그것들을 구분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잘 모릅니다. 또 이런 성에 관한 이런 지식도 성지식이라고 하죠. 이것도 남자분들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여성들이 조금 지식도 적은 편에 속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역할의 차이들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신체적인 부분에서도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욕구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욕구가 많이 생기는 거는 욕구의 근원은 뭐냐면 호르몬입니다. 남성은 남성 호르몬, 여성은 여성 호르몬. 호르몬에 의해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에 의해서 이렇게 욕구가 생기는 건데요. 사실은 남성들 이 욕구가 생기는 호르몬이 분비될 때 가장 중요한 근원은 뭐냐면 저희가 사람도 동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가입력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입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해요. 그럼 남성의 가입력과 여성의 가입력은 다르다는 얘기죠. 노인이어서 무슨 지금 이때 이 나이에 무슨 가입력을 따져 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으나 남성은 가입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분들한테 하는 속담 중에 하나는 이런 속담 있죠. 남자는 뭐요? 숟가락 들 힘만 있어도 뭐 하고 싶다고요? 뭐 하고 싶다는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잖아요. 그것에 비해서 여성은 폐경이 되면서 요즘은 폐경이라는 말보다 완경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만 폐경이 되면서 이제 완전히 가입력이 잃어버리게 되죠. 아이를 더 이상 못 낳잖아요. 남성은 나이가 많이 먹어도 젊은 이런 여성과 관계를 가지면 어떻게 해요? 예, 자손을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도요. 돌잔치 한다고 그래서 저는 손주 돌잔치인 줄 알고 갔더니 그게 아니라 당신 아드님 돌잔치더라고요. 이런 경우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입력이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보면은 가입력의 차이, 생식력의 차이를 보면은요, 남성의 생식력의 차이는 남성은 사춘기가 지나면서 그 이후에는 쭉 가입력이 똑같습니다. 죽을 때까지요. 물론 조금 나이 먹어서는 좀 떨어지는 게 맞지만 전체적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남성은요, 고안에서 어떻게 해요? 정자를 스스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신지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건강하게 움직이는 동안은 정자도 생산돼서 그대로 가입력이 유지되는 거고요. 여성은, 그런데 비해서 여성은, 난자는 초경 이후부터 본인이 갖고 있는 이렇게 난자를 이렇게 쓰게 되는데요. 난자는 여성이 자기 몸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 부모님으로부터 받아갖고 나오는 겁니다. 그것들을 다 쓰고 나면 난자에 있는 원시 난포 세포라고 하는 세포가 없어지는 때, 그때가 바로 뭐냐면 폐경이 되는 때입니다.
즉 여성은 매 주기마다, 생리주기라고 하죠. 생리주기마다 이렇게 가입력이 들쑥날쑥하고 그 가입력이 배란이 되는 한 주기에 하루, 보통 길으면 이틀 정도만 가입력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이렇게 다른 이런 신체적인, 생리적인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오랫동안 평생을 이렇게 지냈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의 이 몸이 갖고 있는 차이도 무시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관계 할 때 성적인 이런 자극에 반응하는 것도 남성은 굉장히 빠릅니다만 여성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의 이 그래프는 남성이고요. 그 다음에 분홍색의 그래프는 여성입니다. 남성하고 여성하고 이렇게 쭉 욕구가 반응이 올라가서 오르가즘의 그 극치를 느끼고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것들의 모습을 보면 그래프의 모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은 아주 빠른 속도로 빨리 올라가서 사정이라고 하는 오르가즘을 도달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아주 급속도로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에 비해서 여성들은 훨씬 천천히, 남성보다 천천히 뭐라고요? 이렇게 욕구가 올라가고 표현이 되고 그다음에 천천히 이게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사실은 남성은 뭐라면 냄비라면 여성은 약간 무쇠솥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냄비인 남성과 무쇠솥의 여성이 같이 저게 같은 곡선으로 하나에 딱 맞아 떨어지려면 누군가 둘이 노력으로 인해서 이것들을 맞춰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로가 아니라 여성을 기다려주는 남성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애무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 성에 대한 소통, 성 의사소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들을 차이도 알고 그다음에 신체적인 이런 반응에 되어가는 반응도 이렇게 반응의 과정도 이렇게 배우고 생각하고 배려하고 해야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사실은 뭐냐 하면은요, 두 분이 뭐 하기 위해서요? 잘 소통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정말 노년기가 행복하게 잘 지내기는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에는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것들을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은 그 이해한 것을 어떻게 해요? 표현을 해서 둘이 어떻게 하나로 되는 과정들을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에 대한 소통은 과연 필요한가? 그래서 성의사소통은 일반 소통하고 도대체 뭐가 다른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대화라고 하는 소통, 의사소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의사소통은 대화와 더불어서 하나 뭐가 더 들어가냐 하면 스킨십, 피부 접촉을 통해서 또 이렇게 소통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이런 소통의 이런 도구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소통을 그렇다고 그대로 오픈해서 다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다 드러내는 것은 사실은 또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살짝 좀 부끄럽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다 드러냈을 때의 신비감 이런 것들이 더 없기도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소통하는 방법 중에 하나. 제가 이 사연에서 아까 사례 말씀드렸던 두 분께 어떻게 해요? 서로 잘 모른다고. 그래서 서로 미루어 짐작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민망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민망한 부분이 머쓱해갖고 그냥 하는 그 부분을 없이 조금 더 매끄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둘만의 암호 만들기를 말씀드렸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둘만이 갖고 있는 규칙 만들기, 뭐 저는 이제 암호 만들기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부부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으신 경우에 또 많이 이렇게 이야기 드립니다. 내가
어떤 것들을, 어떤 욕구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을 대놓고 이야기하기는 좀 뭐하니? 어떻게 해요? 규칙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자.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 오늘 밤에, 아니면 지금 당신을 뭐 하고 싶어요? 이렇게 좀 만지고 싶고, 뽀뽀하고 싶고, 안아주고 싶어. 그런데 가서 불쑥 가서 안아주면 상대방은 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 상대방도 그것들을 어떻게 뭐 할 걸요?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들을 알 시간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둘이 정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만약에 성관계 하고 싶은 사람이 뭐 예를 들면 이제 조그만 화병이나 아니면 이렇게 뭐 연필꽂이 같은 걸 두고 뭐 특별하게 이제 둘이 한 이런 뭐 꽃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특별한 뭐 연필이라든가 남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둘만 아는 이런 것들을 해갖고 거기다가 어떻게 꽂아두면 나도 좋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꽃을 좀 그것을 빼서 제자리에 놓는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보는 방법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근데 나는 오늘 저녁은 성관계는 하고 싶지 않지만 오늘은 뭐 하고 싶어요? 쭉 이렇게 꼭 이렇게 안고 싶어. 라고 하는 이렇다면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노란색 포스트잇을 화장대에 이렇게 붙여놓으면 오늘은 성관계는 하고 싶지 않은데 당신하고 뭐 하고 싶어요? 예, 꼭 이렇게 안고 자고 싶어. 뭐 이런 것들을 하고 분홍색을 뭐 포스트잇을 붙였을 적에는 오늘은 굉장히 멋진 뭐 불타는 밤을 하고 싶어. 뭐 이런 얘기들. 오늘은 나는 귀찮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초록색, 파란색 포스트잇을 붙인다든가. 뭐 이렇게 두 분이 서로 둘이 둘만이 알고 있는 암호, 비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는 방법이죠. 또 하나는 배우자가 서로 사랑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게리 체프만이 5가지 언어라고 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 선물, 시간, 봉사, 스킨십. 이렇게 5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해 라는 말이 아주 흡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 그거 필요 없어. 나를 원한다면 내가 얼만큼 중요한 사람인지 얼만큼 좋은 선물로 나한테 선물을 주는지가 나는 너무 그것이 좋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죠. 옆에 같이 붙어 있고 나는 딴 거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붙어 있고 싶어. 같이 마주보고 싶어. 이런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거. 집안일 해주든가 아니면 뭐 내가 뭐 어디 가려고 할 때 뭐 같이 뭐 놀러 간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스킨십. 무엇이 내 파트너는, 내 배우자는 무엇이 사랑한다고 하는 걸 느끼고 있는가, 어느 때 가장 좋은가 하는 것들을 서로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실 이거는요, 배우자뿐만이 아니라요, 가족 간에, 부모하고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것들을 표현하는데 어떤 자식은 말로 해서 사랑해, 누구야 사랑해, 엄마는 너를 이렇게 생각한단다, 아빠는 너를 이렇게 늘 고마워한단다 라고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안아줘야 되는 아이도 있고요. 어떤 아이는 같이 시간을 보내고 같이 해줘야 되는 아이도 있고요. 그래서 사람 사이에서는 이 사랑의 언어를 서로 알아두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랑 같이 한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이 성생활 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배우자와 같이 생활을 하시는 데 있어서 서로를 이해하는데, 그리고 좋은 관계를 맺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고 조금 더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